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유례없는 장기화는 우리 생활의 많은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했던 많은 유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케어에 학습 지도까지 병행하시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서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랑방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함께 놀면서 자녀의 창의성도 자극할 수 있는 호기심 박스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앞서 오프닝에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 박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호기심 박스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집으로 오는 수많은 택배 상자 중에서 작은 크기의 상자 하나를 정합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선문 상자 같은 것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면 호기심 박스의 외부는 완성입니다. 이제 이 상자 안에 다양한 물건들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들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손을 넣을 때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 뾰족한 형태의 물건이나 오래 넣어두었을 때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류 같은 것들은 가급적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수는 한 20개 내외가 적당한데요. 이때 자녀와 학부모님들이 각각 10개의 물건을 서로 정해서 직접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기심 박스가 완성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물건을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 있는 물건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실물을 넣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종이에다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접어서 이렇게 넣는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호기심 박스를 활용하여 아이와 할 수 있는 창의성 발달 놀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무조건 문장 만들기 놀이입니다. 우선 아이가 호기심 박스에 손을 넣고 하나의 물건을 꺼냅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 또한 손을 넣어서 하나의 물건을 꺼냅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물건이 선택되면 이 2 물건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 되는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가령 지우개와 실이 꺼내어졌다면 지우개를 너무 자주 잃어버려서 지우개에 실을 묶어서 손목에 연결하여 가지고 다닌다 라는 식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때 처음에는 2 물건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문장을 만들다가 이것이 익숙해진 후에는 처음 꺼낸 물건을 무조건 먼저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도록 하는 식으로 놀이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의 단어 수나 글자 수를 제한하거나 혹은 초식계를 옆에 두고 제한 시간을 두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놀이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놀이는 창의성 신장 훈련 중 하나인 시냅틱스의 기법을 적용한 놀이입니다. 시냅틱스 기법은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 간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을 뜻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놀이는 다다익선 특징을 찾아라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속성열거법이라는 창의적 사고기법에서 착안된 놀이인데요. 속성열거법이란 어떠한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나열하면서 이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호기심 박스에서 하나의 물건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물건의 속성을 명사적, 동사적, 형용사적 속성의 순서대로 나누어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우개를 뽑았다고 한다면 1라운드에서는 지우개가 가진 명사적 특징만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고무로 만들었다, 비닐이 덮여있다와 같은 속성을 찾는 것이지요. 2라운드에서는 형용사적 속성만을 이야기합니다. 모양이 네모이다, 누르면 말랑하다와 같은 형태, 질감 등과 같은 속성이지요. 3라운드에서는 동사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글씨를 지운다, 종이에 문지른다와 같이 동작이나 움직임과 관련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명사적, 형용사적, 동사적 속성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러한 제한이 없이 진행을 하다가 역시 조금 익숙해진 다음이라면 각각의 속성을 구분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놀이는 다르게 새롭게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스캠퍼라는 창의적 사고 기법에서 착안된 놀이입니다. 7개의 핵심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인데요. 핵심 질문 7개는 대체하기, 결합하기, 응용하기, 수정 및 확대 축소하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제거하기, 재배열하기, 이렇게 7가지입니다. 우선 호기심 박스에서 하나의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선택한 물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번, 이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물건이 있다면? 2번, 이것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3번, 이것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있다면? 4번, 이것의 모양이나 크기를 다르게 한다면? 5번,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6번, 이것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7번, 이것의 생김새나 구조를 바꾸어 본다면? 이번에도 역시 지우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대체하기는 지우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물건이 있다면 입니다.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번 결합하기는 지우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입니다. 지우개 달린 연필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3번 응용하기는 지우개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있다면 입니다. 그러니까 지우개가 마찰력으로 무언가를 지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크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수정 및 확대 축소하기는 지우개의 모양이나 크기를 다르게 한다면 입니다. 일반적인 직사각형 모양의 지우개가 아닌 다른 모양의 다양한 지우개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5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지우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책상 다리의 한쪽에 지우개를 끼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용하였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6번 제거하기는 지우개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니다. 지우개를 쓰다 보면 지우개 가루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는 지우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번 재배열하기는 지우개의 생김새나 구조를 바꾸어 본다면 입니다. 지우개를 딱풀 케이스 같은 곳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놀이 역시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질문을 모두 생각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가지 핵심 질문 중에서 대체하기나 결합하기와 같은 비교적 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한두 가지 종류의 질문으로만 놀이를 진행한 후에 익숙해지면 차차 질문의 수를 늘려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호기심 박스를 활용한 자녀와의 창의성 신작 놀이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네틱스 기법을 응용한 무조건 문장 만들기. 둘째, 속성 열거법을 응용한 다다익선 특징을 찾아라. 셋째, 스캠퍼 기법을 응용한 다르게 새롭게. 오늘 소개해드린 창의적 사고 기법들은
실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놀이를 하는 것이 무척 어색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꾸준히 자녀와 해보신다면 아마 자녀뿐만 아니라 같이 놀이를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어느새 창의적 사고가 신장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